이튿날 날이 밝자 가족들은 아버지 시신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38일째 되던 날, 할아버지께서 가마니와 새끼줄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서로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턱대고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 집으로부터 약 2km 지점쯤 되는 아주 험한 소나무 밀림 지대까지 갔습니다. 38일 동안 아버지를 찾을 때 이 부근도 몇 번 거쳤지만 아무도 발견을 못했는데 어제 할아버지가 이 부근에 왔을 때 악취가 풍겨 집히는 데가 있어 천천히 찾아 헤매다가 아버지가 처참하게 살해된 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상이 현상은 차마 눈으로 떠도 볼 수가 없습니다. 풀로 차마 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가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1년만 쉬고 중학교에 진학시켜준다기로 한 아버지 약속도 불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를 모셔야 할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마을을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남로당 조직원들이 공갈 협박에 못 뛰어 남로당 사나이 민회청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깃발을 앞세우고 죽창을 어깨에 메고 인민항쟁과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 슬픔을 죽음을 슬퍼 말아라.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소리 높여 부르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마을 부근 높은 동산에 기태를 세우고 경위 비케를 서면서 군인, 경찰 등 토벌대 적군을 조직원들에 알려 사전에 도피리 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밤에는 죽창을 메고 마을 길목을 지키며 조직원들이 야간 활동, 비라, 살포, 문서 연락, 식량 운반 등을 도와주는 부역 행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도들은 우익인사 집을 골라 불을 지르고 식량에 따르는 행동을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 집은 제2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작은 숙부는 형이 원수를 갚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중숙부는 대동청년단원으로 국군 토벌대를 지원하고 있는 소위 놈들이 말하는 반동문자 가족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1948년 11월 16일 제주 영평상동에서 우익진영 가족 그들이 변호로 반동가족 5명이 복도들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때 복도에 희생된 주민들은 바로 대동청년단원 가족들이었습니다. 복도는 60세 노인과 부녀자 등 5명가량을 대청가족 혹은 친척이라는 이유로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족이 하늘같이 의지하여 살아가려던 할아버지가 기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또 겪게 된 것입니다. 그 복도들은 이웃 마을 봉계 용강 출신들이며 그 중에는 할아버지 외사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막내 고모가 외오촌인 임복이를 붙잡고 삼촌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렸으나 지금 이 마당에 삼촌이 어디 있느냐며 냉정히 부리치고 어디론가 할아버지를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그들 복도 중에는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김언니와 남로당 영평동 조직책임 김병익이라는 자가 가담하였으며
그들은 지금 4.3 평화공원에 할아버지 사촌 임복이와 함께 희생자로 올라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할아버지 피살 소식을 접하기도 전에 집 인근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 밖을 쳐다보니 10여 명의 폭도들이 우리 집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렸고 놈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대동 청년 단원들이 숙부가 전날 밤 할아버지 피살 정보를 접하고 국군 도발대를 대동하고 출동한 것입니다. 숙부께서는 할아버지 피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주 시내로 피난을 갈 준비를 서두르라 했습니다. 우리는 피난짐을 끓이고 제주 시내 삼도동 묵은성 오촌댁에 창고 한 구석을 빌려 고달픈 피난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길지도 않은 기간에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첫 번은 무장 폭도들이 우리 집을 습격할 때였습니다. 순경들이 30분 늦게 집을 떠나던가 폭도들이 30분 빨리 우리 집을 습격했다면 우리 집은 폭도와 경찰이 전령태가 되어 우리 가족은 못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5월 10일 선거를 피하여 산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끌고 간 폭도를 목격하고 정신을 잃었을 때 놈들에게 발적되었으면 여지없이 살해됐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48년 11월 16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살당하고 난 뒤 아침 폭도들이 우리 집으로 죽이려고 몰려올 때 국군과 숙부가 10분만 늦어서도 우리 가족은 못살됐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빗자가 체험한 바로는 4.3 사건은 남단의 지령에 의하여 제주도 세력들로 하여금 1948년 5월 10일이 귀중한 선거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는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무장한 유격대들이 경찰 관서를 습격, 살인, 방화는 물론 선거 관련 사무소를 기습하여 선거 관계자와 대동창든 단원민, 민간인 등을 납치 살해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선거일 하루 이틀 전부터 주민들을 야산으로 강제 이동시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 제3선거구 중 남대정원을 제외한 북제주군 2개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을 선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4.3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그 당시 제주 사건 현장을 직접 체험한 민해청 조직원으로 일했고 폭도들에 의해서 선친과 조보를 이룬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런 관계로 편견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이라 일축같이 모르지만 오직 빗자가 겪어왔던 진실만을 말합니다. 4.3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시각으로 볼 때 오늘의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심사 결정은 너무 많이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유정공원 조성 조사 보고서, 화해와 상생백서 등 너무 많이 편향되어 있는 것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대한민국이 역사를 바로 쓰게 되면 왜곡된 부분이 노출될 것이 분명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곡된 제주 4.3의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희생자의 명예를 진정하게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결성하였던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현재의 유족회와 통합하면서 그 존재가 없어지었는데 앞으로 4.3을 바로 연구하여 하려면 이 조직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유족이 한 사람으로서
유족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